안녕하세요. 친절한 부동산 선배 민성씨입니다.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 업계의 직무와 커리어 패스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분야는 주거용 부동산과는 달리 다루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한 직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커리어 경로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분야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각 직무에 따라서 회사에서 경험하게 되는 업무의 성격도 크게 달라집니다. 상업용 부동산 업계는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잘못된 선택이 개인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성격이나 추구하는 가치관과 맞지 않는 직무를 선택할 경우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상상과 실제 업무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요 직무 카테고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직무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4가지 카테고리를 우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즐겁고 의미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팀입니다. 부동산 투자팀은 상업용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매입해 이를 기반으로 투자 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투자 상품으로 활용되는 자산은 오피스 빌딩, 물류센터, 호텔, 리테일 등 매우 다양하며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유치하고 자금의 성격에 맞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부동산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런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업무는 딜 소싱이며 매입이 확정되면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 주요 업무입니다. 부동산 투자팀은 주로 부동산 자산운용사나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등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개발회사 혹은 법인 형태의 전문 투자회사 등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팀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짧은 시간 안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성과에 따라 고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입니다. 부동산 거래 단위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매입 또는 매각 시 발생하는 성과급 규모가 크며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 및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 부동산을 투자 상품으로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그만큼 업무 강도가 높고 스트레스도 큰 편입니다. 또한 투자 업무는 대부분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산을 발굴해내는 딜 소싱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은 외부 경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인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은 큰 리스크입니다. 이런 분야에 적합한 사람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흥미를 느끼고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쌓는데 적극적인 사람에게 적합한 직무입니다.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부동산 투자팀에서 큰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금융투자 및 금융주선입니다. 부동산 자산운용사나 부동산 투자회사들이 투자 상품을 만들 때 보통 자기 자본보다는 외부 투자 자금을 유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금을 공급하는 쪽이 바로 금융투자 및 금융주선 업무를 담당하는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전문 투자자로 위탁받은 자금을 적절한 부동산 투자에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증권사에서는 투자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금을 직접 주선하거나 중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자금을 먼저 인수한 후 이를 개인이나 기관에 대파는 방식으로 금융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직무에 해당하는 조직은 주로 은행, 보험사, 공제회 또는 조합 등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며 국민연금, 행정공제회 같은 국내 기관뿐 아니라 해외 연기금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해외 투자자들도 이에 포함됩니다. 증권사 역시 부동산 금융주선 업무를 통해 이 직무에 관여하는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금융투자자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에쿼티인 지분 투자나 대출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부동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어 경험의 폭이 넓습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권한이 있으며 부동산 생태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포지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연봉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소유자와 같은 지위와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반면 실질적인 부동산 운영이나 관리 업무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기반의 업무의 이해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핵심 포지션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이직이나 부서 이동의 기회가 적은 편입니다. 업무 특성상 숫자와 수익률 중심의 업무에 익숙해야 하며 결과에 대한 압박감도 큰 편입니다. 이 분야에 적합한 사람으로는 부동산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 투자 기회를 찾는데 흥미를 느끼는 사람에게 잘 맞는 직무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시장 전망을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세 번째 분야는 부동산 자산 운영 및 관리입니다. 부동산 자산 운영 및 관리는 주로 부동산 펀드나 리츠가 투자한 빌딩 또는 법인 소유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직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셋 매니지먼트로 자산을 소유한 측에서 전체적인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는 업무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시설과 임대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핵심적으로는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가치와 수익을 유지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임대차 계약 관리, 임차인 응대 및 관계 유지, 그리고 시설 및 설비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직무는 자산운용사나 리츠회사의 운영팀에서 수행을 하거나 전문 자산관리 회사인 PM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자산운용사와 리츠회사는 보통 일상적인 운영 업무를 PM사에 맡기고 자산전략 수립에 집중합니다. 자산운영 및 관리는 경기나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 안정적인 직무입니다. 물론 임차인의 수나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자산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만큼 직무의 지속성이 높고 경기 변화에 따라 채용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반복적인 업무가 많아 다소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나 금융 관련 직무에 비해 연봉이나 처우 수준도 낮은 편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으로는 하나의 프로젝트나 자산에 집중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잘 맞는 직무입니다. 또한 자산 운영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고 침착한 성격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보다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변화보다는 일관성과 책임감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분야는 임대차 세일즈입니다. 임대차 세일즈는 상업용 부동산의 빈 공간을 채우는 일을 담당합니다. 보통은 오피스 빌딩에 임차인을 유치하는 업무가 가장 일반적이며 경력에 따라서 리테일 공간이나 상업시설, 물류센터 등 특정 자산군에 특화되어 전문적으로 임대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임대차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인 측의 위탁을 받아 임차인을 유치하는 임대대행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적절한 공간을 찾아주는 임차대행이 있습니다. 이 직무는 대부분의 자산관리회사, PM회사 내에 포함된 조직에서 수행을 합니다. 국내 자산관리회사뿐 아니라 외국계 PM사에도 관련 조직이 잘 갖춰져 있으며
인력 수요도 비교적 많은 편이기 때문에 관련 회사들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임대차 세일즈는 세일즈 기반의 업무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이나 보너스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실적이 개인 네트워크와 영업 역량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회사가 바뀌더라도 고객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 이직 시에도 경쟁력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업 경력이 쌓일수록 고객 충성도도 높아지고 점차 영업 기반이 탄탄해지는 특성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세일즈는 철저한 영업 중심 직무이기 때문에 업황이나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 실적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으며 항상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고 다양한 변수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초기에는 거절과 실패의 경험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중요한 직무이기도 합니다. 이 직무는 내근보다는 외근 활동이 많은 스타일의 업무이기 때문에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에 잘 맞습니다. 거절이나 실패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또한 루틴한 반복 업무보다는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고 싶은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 직무입니다.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주로 진출할 수 있는 4가지 주요 직무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소개해드린 각 분야의 특성과 소속 회사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의 성향과 커리어 방향에 가장 잘 맞는 직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무 설명만으로는 실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감을 잡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각 회사의 조직 구성이나 부서 소개, 채용 공고 등을 참고해보면 훨씬 더 실질적인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관련 회사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년 정리해서 제작하고 있는 부동산 업계 지도 PDF 파일을 영상 하단에 링크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업계 주요 회사들이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어 직무 탐색이나 커리어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커리어 여정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